한국 농기계, 농약, 스마트팜 기술이 브라질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브라질산 소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우 키우시는 분들 이 소식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지난 2월 한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농업협력 MOU가 우리 농민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기회와 위험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력의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0개 양해각서 중에 농업 MOU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농기계, 농약 같은 K농자재를 브라질에 수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질의 식량 자원을 활용해서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을 팔고 그쪽 먹을거리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방향 거래에서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K농자재 수출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농산업 수출액이 약 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건데 이게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기계가 약 13억 5천만 달러로 10.8% 늘었고 농약이 약 9억 4천만 달러로 14.6% 증가했습니다. 비료, 종자, 동물용 의약품까지 전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농약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완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수출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 농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꽤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브라질 시장은 어떤가? 브라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 대국이잖아요. 드넓은 농토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나라인데 왜 한국 기술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브라질이 최근 기상변화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넓은 땅이 있으니까 스마트팜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넓은 영토 때문에 물류가 비효율적이거든요. 상추나 토마토 같은 신선 채소를 수백 킬로미터 운반하다 보면 절반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심 근처에서 수직 농장으로 재배하는 방식이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브라질의 ICT 스타트업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브라질 사물인터넷협회에서도 한국산 센서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스마트팜 수출 수주액이 약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수주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어요. 브라질까지 시장이 열리면 이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요, 이 협력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산 소고기 문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산 소고기의 위험평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라질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 중 하나예요. 생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가격 경쟁력도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 문이 열리면 한우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어요. 한우는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가 높은 구조잖아요. 브라질산 저가 소고기와 가격으로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주요국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인데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K농자재가 이들 나라에 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관세가 낮아지고 무역 장벽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반대로 이들 나라의 농산물도 한국에 더 쉽게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브라질 소고기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소고기, 닭고기, 옥수수까지 과거 한 칠레 FTA 때 쌀은 제외시켰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민간 품목 보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추구 산업이 발달한 충남 지역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북의 과수농가는 브라질 열대과일과의 경쟁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전남이나 전북의 벼 농사 지역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영향이 적겠지만 전체 농업 구조가 흔들리면 결국 모든 농민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지역, 특정 품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보급률이 현재 1%입니다. 네덜란드가 99%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시작도 안 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브라질에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면서 정작 국내 농가에는 보급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한 그림 아닌가요? 수출용 기술만 키우고 국내 농민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농사 짓게 된다면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 농민에게도 돌아와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K농자재 수출로 기업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수익이 실제로 농기계 가격이나 종자품질, 개선으로 국내 농민에게 돌아오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지면 중소 농기계 업체나 작은 종자 회사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거든요. 수출은 늘었는데 국내 농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혜택은 대기업만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 브라질 농업협력은 한국 농업이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국내 축산 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수출 확대에 대한 정부의 열정만큼 국내 농민을 보호하는 데도 같은 크기의 정책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브라질의 스마트팜을 팔면서 우리 농촌은 공동화되는 그런 미래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실 농민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밥상의 말단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